오늘 방송국에 오면서 보니까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예. 이 얘기는 결혼식도 굉장히 많고 네. 또 돌잔치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그만큼 경조사 비용이 많이 지출되실 텐데요. 네. 때가 때이니만큼 오늘은 그 연령대별 부부 재테크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 근데 비 오는 날씨 좋아하시나 봐요. 별로 안 좋은데. 가을이 준비하셨는데 됐다는, 비가 왔어. 네. 가을이 됐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네. 사실 오늘 아이템은 부부가 아니더라도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을 만한 정보인 예. 것 같습니다. 근데 특히나 우리 세대기 대신 박예스터 주무관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귀가 솔깃하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이번 주제를 보고 예. 굉장히 지금 귀가 커졌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결혼한 지 고작 한 달 됐고, 이제 통장을 드디어 합쳤고,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저기 은행도 막 이렇게 쑤셔보고, 여기저기 막 지금 막 하고 표현이 좀, 있거든요. 아, 그랬나요? 다녀보고, 네. 표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고민이 많고,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코너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렇군요. 결혼 한 달 된 새색시께서 은행을 쑤셔보고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네요. 네. 아니, 정말로 우리 이런 표현이 뭐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강동구 컨설턴트의 강동구 컨설턴트를 좀 파헤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예. 네, 일단 뭐 멀리 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네, 옆에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결혼은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제2의 인생이라고 합니다. 또 그만큼 더 중요한 것은 재무적으로 독립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네.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재무적으로 독립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신혼부부들이 닥쳐있는 문제는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있죠. 네. 출산에 대한 문제, 그다음 대출 상환에 대한 문제, 자녀 교육, 은퇴까지 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재 이런 은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준비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100세 시대라는 얘기들은 아마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네. 그만큼 인생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근차근 부부 두 분이서 소주를 한잔 하셔도 되고 식사를 하시면서 이런 것들 한번 고민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중요하게는 생각을 하는데 어디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좀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 그럼 어떤 곳에 어떻게 포인트를 두는 게 좋을까요? 일단 20, 30대부터 말씀을 드리면 20, 30대 분들은 재산을 형성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자금을 많이 모아놓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두 분의 수입을 아까 주무관님 같이 통장을 합치셔서 하나 둘씩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되는데 이 실질적으로는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맞아요. 많은 것들을 저축한다라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30대 준비가 제2의 인생인 노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투자한다는 마음가짐을 우선 가지셔야 되고요. 이런 의미에서 가장 먼저 CMA 통장을 이미 한번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기본적인 자산 관리를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CMA 계좌는 이제 급여를 관리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적립식 상품 같은 것들을 자동이체를 걸어 놓는다거나 혹은 결제 계좌로 활용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CMA 계좌를 기본으로 해라. 그 외에 또 다른 재무 목표 어떤 걸 세울 수 있을까요? 일단 20, 30대 분들이 재무 설계를 하기 위해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복리 효과는 다들 잘 아시죠? 네.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50대보다는 40대, 40대보다는 30대가 낫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는 바로 시간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일단 20, 30대 부부분들은 장기 저축, 그러니까 10년 이상 저축을 한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시고 연금이나 장기 저축성 상품들을 가입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네. 너무 금액이 많지 않고 소액이시라고 한다면 뭐 시중에 정식 펀드 같은 게 너무나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도 활용하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장기 저축을 활용하라는 이야기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은요, 뭐 자칭 대출왕이라고 불리우는 우리 한진호 원장님 같은 4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 어떤 전략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될지 궁금한데요. 네. 네, 일단 뭐 원장님 뵈면 항상 자신감 넘치시고 네. 굉장히 좋아 보이시는데 지금 원장님의 시기가 솔직히 소득이 굉장히 많은 시기입니다. 그럼 그 얘기는 재산을 이제 증식하셔야 되는 시기다. 근데 자칫 잘못하다 보면 자녀의 대학 교육 자금이나 네. 과도한 사업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 대출을 받으신다거나 그리고 또는 그 사교육비에다 자녀들. 많이 투입을 하시게 되면 저축을 하시기는커녕 이제 빚이 자꾸 늘게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여유롭지 못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떠세요? 좀 원장님 직접 공감이 되세요? 울어도 됩니까? 그렇죠. 격하게 공감하시네요. 공감이 되시는 그렇죠. 부분들이 많죠. 네. 지금 뭐 생활비에서 대부분 차지하는 게 자녀.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돈이고요. 네. 저축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뭐 새로 사업 시작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조심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 우리 원장님 같은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40대. 네. 네, 40대는 특별한 것보다는 지금 현재 높은 수입을 잘 활용하셔야 되는데 이 이야기는 재무적인 포트폴리오를 잘 세워야 된다. 예. 함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목돈을 운용하실 때는 부동산 같은 데 너무 치중하시는 것보다는 네. 주식이나 채권, 여러 가지 금융상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기본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것이 좋고요. 네. 뭐 채권 펀드라든가 뭐 원자재 펀드, 뭐 들어봐도 굉장히 생소한 것들이 많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한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본인한테 맞는 그런 투자형 상품을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냥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투자를 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반적으로 시중에 그냥 예치를 해놓는다라는 의미는 결국엔 이자에서 만족을 하신다는 건데 네. 뭐 아시겠지만 이자율이 현재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주지도 않아요. 예. 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보면 결국에는 돈의 가치는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냥 제자리 걸음을 예, 하는 예. 거기 때문에 네. 물가 상승률 그만큼 이상의 수익률을 추구하는 게 현재로서는 불가피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요. 네. 자, 그렇다면 40대까지의 재테크 전략을 들어봤고 40대 이후에도 분명한 전략이 또 있겠죠? 네, 물론입니다. 네. 일단 40대 이후, 이제 50대이신 분들은 재산을 증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 또한 그에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자녀들이 출가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은퇴 후에 재무적인 독립이 주요 재무 목표가 되시는데 이때는 구체적인 은퇴 설계도 같이 이루어지셔야 되는 예. 시점입니다. 일단 50대 이전이 돈을 모으는 공격적 투자가 대부분이셨다면 50대부터는 그동안 쌓아놓은 자산을 좀 더 지키는 쪽에 비중을 좀 둬야 되지 않겠느냐. 아무래도 40년 이상을 더 생존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투자를 아예 멈춰서는 안 되고요. 이 100- 나이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대는 100에서 30을 빼게 되면 70이 나오죠. 네. 예. 그럼 70% 정도는 이제 주식이나 채권 같은 이렇게 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상품에다 좀 투입을 해놓고 네. 나머지 30%는 좀 안전자산, 뭐 예금 상품이나 적금. 그러면 50대는 말 그대로 딱 반반입니다. 네. 예, 투자를 아까 중재하러 말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반 정도는 약간은 좀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셔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50%는 또 지키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보수적인 자산에다가 옮겨놓는 방법들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연령이 높아질수록 안정성과 함께 이 투자적인 전략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한 땅을 바라고 계신 50대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래요. 이런 분들이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또 50대가 지나면 이제 60대가 되는데 60대 때부터는 그냥 꼬박꼬박 모아둔 거 연금을 받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연금 받으면 제일 좋죠. 근데 네. 준비를 그동안 하셔야지 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예. 60대는 정기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예. 일단 다른 것보다는 노후 자금을 좀 한 번 정도 검토를 하시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재산이 좀 있으시면 네. 증여나 상속에 관한 증여. 설계도 예. 미리미리 해놓으시는 게 나중에 좀 절세 측면에서 좋으실 겁니다. 네. 일단 60대는 봉사활동이나 레저활동 등을 통해서 인생의 참 의미, 참 가치를 솔직히 즐기셔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적인 문제나 건강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요. 이런 좀 여유 있는 생활을 하시기 위해서는 그 젊은 시절보다 줄어든 수입에 잘 맞추셔서 지출 관리 또한 이루어지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일단 월지급식 상품, 일단 국민연금도 월지급식이시잖아요. 네. 시중에 알아보시면 월지급식 상품, 즉시연금이나 월지급식 채권 같은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또한 전문가를 통해서 본인한테 맞는 상품이 어떤 것인지 꼬박꼬박 체크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행복해지려면 분명히 재테크를 해야 되고 또 자신의 연령에 맞는 재테크 전략을 반드시 세우셔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유용한 재테크 정보 하원머니 시간을 통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알찬 정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